심판 준비길에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국민이 뽑은 유일한 국민의 대표인데 탄핵설 심판 절차를 충분히 그 형사 절차 어떤 의미에서는 형사 절차보다도 중요한 절차의 적법 절차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리고 그 성질의 한 경우는 다른 걸 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또 엄격한 절차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다툴 거고, 충분히 심리를 통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주요 판단하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판단의 대상이 인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중대한 헌법 위반, 중대한 법률 위반일 경우에 탄핵할 수 있고, 그것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어긋나게 할 정도로 돼야만 탄핵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를 신속을 내세워서 그 절차를 생략한다든지 절차를 완화해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법 위반이고 적법 절차 위반이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을 그것이 국민을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원만하게 정상적인 절차,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다 상당 부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증거를 안 내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로 생략하고 하지 않고 소추 사유에 대해만 가지고 의결만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의견 소추 사유 있는 것도 거의 수십 개의 헌법 조문을 위반이라 하고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국민학생도 할 수 있어요. 나열만 하고 증거 없이 나열한다고 하면 검증도 하지 않고 나열한다고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의결을 해놓고 다시 이제 증거를 확보하겠다.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수사한 걸 가지고 다시 인정증거 받겠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기록이라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다시 걸르고 다시 증거를 통해서 반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는 그 기록인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어서 우리는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강력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활동 금하는 포고령은 위헌 인정하십니까? 잠깐.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에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이번 기일에 이제 적법 요건에 대해서만 부적법하다라는 사유를 4가지를 소수 절차에 대한 하자, 그리고 이제 일사 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추권 남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거나 이 심판 대상에 심판 필요성이 없다. 보호이익이 없어서 심판 필요가 없다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소수 절차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국회에서 1차 12월 7일 날 의결했는데 정적수 의결 정적수 미달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불성립된 거로 했는데 부결됐는데, 부결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부결됐다는 것은 국회 의사에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의사를 가지고 다시 법제사법에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수정하고 한다고 그러면 또 나름 문제가 갈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12월 14일에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의사가 확정된 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은 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사건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130조하고 9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권 남용이다. 그것은 뒤에가 관련이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학설 대부분 다 외국에도 그렇고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할 것이나 비상 상태이다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몫입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느냐 여부는 비상 상태나 있는 대통령의 판단, 고유 판단 사항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견제 수단은 같은 국민의 대표자인 그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 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견제 장치입니다.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의결에서. 그럼 해제 요구를 받아서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됐으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생명지주 그걸로 계엄으로 인해서 기본권 제한이나 생명지주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종료됐는데 다시 이거 탄핵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것을 씌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추권 남용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종료됐고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하면은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없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가 거기에는 대통령의 고유하고 절대적인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같이 헌법 규정이 없으니까 의회도 할 수 없고 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2024년도 트럼프 의회 관련 사건에서. 근데 우리는 유일한 규정이 국회 해제 요구가 있어요. 해제 요구를 해가 해제 의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받아서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바로 병력 철수하고 바로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구체적인 어떤 침해나 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사 대상 판단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보호 이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사유고 그게 주장하는 것의 핵심 네 번째 이제 강조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추권 남용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절차를 담은 거고 본안에 대해서는 왜 안 담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소추 의결서만 내고 구체적인 증거나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고 내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뭐 증거를 안 내니까 무슨 취지인지 오늘도 지금 계속 그 공방 아닙니까? 뭐 내란죄에 뺐다 말았다 그런 게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